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스닥 연기금 매수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제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코스피는 오늘도 연기금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연초 대비 많이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위축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기금이 코스피는 팔고 있는데 물론 중후장대 업종은 산 거는 아실 거예요. 성장주를 팔고 중후장대 업종을 샀죠. 하지만 판 물량이 더 많다 보니까 순매도가 코스피에서 계속 뭐 50거래일 이상 매도를 잡힌 거고요. 근데 그 3월 동시만기, 3월 선물음식 동시만기 이후부터 코스닥의 매수를 계속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연기금이 뭐 또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해서 내일이죠. 26일 뭐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나왔었는데 그거에 정말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거래가 상당히 소관된 상태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소형주 특히 스몰캡 이쪽으로 햇볕이 들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가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입 소식과 함께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업종들이 강한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시장은 약했지만 역시 연장선의 맥락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이 연장선의 맥락이 단기적으로 올해 단기적으로 그냥 1분기, 2분기 이런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충분히 이익을 끌고 갈 수 있는 일단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밤사이 미국 나스닥은 2%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서 조정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옐런 의장이요. 옐런 의장이 아니죠.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은 파월 의장 아니고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 그 이제 증세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사실 이건 계속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인프라 정책,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이게 뭐 많게는 그죠? 4조 달러까지 얘기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4천조입니다. 4천억. 4천조. 어쨌든 처음에 3조 얘기 나는데 4조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을 옐런 재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알고 있겠죠. 파월도 알고 있을 거고. 단순히 이제는 이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팽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다? 원래 잘 나가고 있던 회사들이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의 기술을 10년을 더 땡겨오는 그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기업들이 미국 S&P 500 기업이나 뭐 나스닥 이런 기업에서 차지하는 어닝, 이익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결국 미국이 증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익이 나는 기업에서 증세를 해야지. 지금 뭐 워낙 어려운 뭐 여행업이나 이런 쪽에서 증세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도 안 나는데 세금을 낼 이유도 없을 거고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세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정말 이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저주의 날이라 이렇게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지만 뭐 서학개미 어쩌냐 제발 1일1비 하면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단 상장된 중국 기업 퇴출 겨냥 규제를 시행하겠다. 이게 결국에 해계를 건드리겠다고 하는 거고, 중국 기업들이 뭐 좀 이제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 기업들 상장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보냈었는데 미국이 그런 것들을 제재하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서 홍콩 증시에 중복 상장된 바이두, 알리바바, 왕이 이런 것들 대형주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CSI 300 지수 이게 대형주에 대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편입한 300개 종목에 대해서 지수화한 건데 이 CSI 300이 상해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도 이런 이유가 같이 맥락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소식을 보면요. 디디 추싱 아시죠? 중국판 유버라고 불리는 그런 중국판 위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이게 지금 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라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입니까? 70조입니다. 70조. 70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치면은요. 거의 3위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 아직도 지금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값이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야,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계 퇴출 경영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디 추징이 뉴욕 증시로 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뭐 이 두 기업만 비교를 해도요.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2,100조에서 2,200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알리바바는 텐센트 홀딩스의 두 가지 기업의 시총을 합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의 3분의 2를 넘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디디 추싱 이런 게 70조 원, 그죠? 기업 가치 1,000억 달러를 보면은 얼마죠? 뭐 거의 100조 원을 넘게 본다는 거잖아요. 정말 성장하는 기업들을 중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단상을 보여주는 그런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텔 파운드리 진출은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삼성과 특히 TSMC 이런 쪽에서는 단기 센티는 악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캐퍼 증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땐 당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하면서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까지 상강 구도 체계로 가면은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다가온 이 시장에서 국산에 대한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낙수 기대가 일어난다. 이건 기사를 정말 잘 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하학주 이런 실적 개선 폭이 코스피에서 크다는 거. 그리고 여행과 항공주는 부진 지수. 제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얘기를 했었는데 가끔가다 정말 코로나로 백신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여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이익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업황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익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변화를 보였다면은 이익이 나왔을 때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 업체인 아시겠지만 LEI 있잖아요. 유재석이 선전하는 메가스터디 그룹이죠. 저 때는 이런 온라인은 없었고요. 이 메가스터디 이게 결국 뭐였죠? 뭐 지금은 학습지도 있지만 뭐 노량진에 대성학원이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엔 대성학원이 뭐 재수학원에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사실 이 여행 항공주 부진 지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센티 있게 코멘트가 나온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업황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저효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에 보면은 이익 기반의 움직임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기술적 급락, 옐런의 재무부 장관의 증세 이슈 때문에 빠진 거지. 미국 채금리는 오히려 밤사이 1.6% 언더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62% 정도거든요. 1.75 거의 4배까지 갔던 게 지금 많이 좀 적응을 한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하더라도 기술주가 다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통 과정을 결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증시 반도체 섹터 큰 폭의 강세가 오늘 역시 코스닥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대형주는 당분간 실적이 뭔가 확인되고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쉽지 않은 국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HTS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0.4%, 0.1%, 코스피가 퍼센티지는 더 강했고요. 거래대금은 13조, 10조, 약 24조 정도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소는 개인이 1,700억, 코스닥은 500억. 투신 쪽 보면 거래소 계속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 차익거래 무시한다면은 연기금이 2,300억 오늘도 팔았습니다. 기타 범인이 대신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오늘도 108억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보험 쪽으로 사고 있고, 보험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인데 사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털렸지만 개인이 사고 기관이 코스피만 팔고 코스닥은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는 이격이 갭이 모아지는 건데, 차트상으로는 좀 우하향하는 차트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언제든지 헤이크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완전히 60일선 위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땠죠? 위에서 올해 1월에 급등했을 때 같이 올라갔던, 보통 지수가 올라가면 변동성은 안 올라가는데 이때 희한하게 변동성이 같이 올라갔어요. 미국의 빅스도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명확한 이유는 사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역 W장을 하면서 헤드앤숄더로 밑으로 내리꽂는, 즉 종목과 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 않는 시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변동성 지수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종목별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올랐고요, 우선주 올랐고, 하이닉스 일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쪽 전기전자부터 해가지고 화학, 금융 이런 쪽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들도 일부 종목 빼고는 다 강세였다. 그죠? 뉴딜 관련주들 어떻게 됩니까? 2차전지, 뭐 폭스바겐 얘기도 나왔었고, 지난 주말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겠다 배터리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하는데 정말 이익이 비용 절감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회사에서 저는 안 했을지 않을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퀄리티의 어떤 의사결정이 됐다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헬스케어 업종은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저 박살바이오나 뭐 엔지캠, 이오플로, 클리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 완전히 개별주입니다. 개별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어땠죠? 어제까지 계속 약세였지만 오늘 동지소미캠이 아르곤 브라 이 소재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했다, 이 소식이 동지세미큼 강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그 웨이퍼에 빛을 뿌리기 전에 이렇게 강강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재 업종 중에 동진세미캠이 거의 으뜸가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컬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신제품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컬 인정을 오늘 받았다는 거는 되게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코라든지 그죠? 뭐 SFA 그리고 이쪽에 대한 핸드셋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그냥 개별 종목들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 정말 그 종목들을 못 잡았으면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었다. 오늘도 맥락은 비슷했고, 다만 어제 그제 약간 반도체 장비들 소재주도 되게 좋았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세 줄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면요. 국민연금이 26일, 내일입니다. 내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여는데요. 리밸런스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 기존의 16.8%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사실 별 볼일 없고요. 이런 그렇죠? 리밸런싱 안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펀드 장기 투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외국 기업 회계감리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중국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스테이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입에 대한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낙수 효과. 기사까지 대놓고 썼는데요. 유진테크 뭐 이런 전공정 장비주도 이런 종목도 몇 개 언급하셔서 썼는데 정말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 영상들 두 건이나 올려드렸지만 매우 지금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그리고 소부장으로 일본과의 이미 경쟁 관계에서 불화 아르코놈 이쪽도 결국에는 동시세계님이 납품하게 된 게 일본 소재를 대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밸류체인 단순히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인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번에 인텔이 파운드리 가는 것까지 결국에는 큰 그림을 읽는다면은 시장에서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지금 10시 반 목요일 밤인데요. 오늘 잘 보내시고 잘 주무시고 금요일날 하루 보내면 또 주말이 찾아오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